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 박사입니다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천고마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. 바로 가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.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허해서 그런가? 그래서 막 보양식에 챙겨 먹고 나면은 또 막 잠이 오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니까 막 살이 쪄 있고. 제 얘기는 아니고요. 주변에서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여러분, 근데 이게 바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말들도 이 계절성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살이 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계절성 우울증이 뭔지를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게요. 아니야, 나 살 안 쪘어. 계절성 우울증 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. 가을 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바로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. 가을이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도 갑자기 막 싱숭생숭하고 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난다든지 뭐 안 찌던 막 살이 찐다든지 침대랑 한 몸이 돼가지고 꼼짝을 하기 싫다, 에너지가 막 축축축축 처진다. 이런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. 일단 내가 계절성 우울증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. 첫 번째,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. 두 번째, 밤낮 없이 자도 졸리고 식욕이 증가하고 살이 쪘다. 아니야. 세 번째, 평소보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해지면서 기억력도 자꾸 떨어진다. 네 번째,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난 적이 있다. 다섯 번째, 왜 하는 일마다 자꾸 실수가 있지? 이렇게 자꾸만 내가 그렇지 이렇게 자책하는 일들이 늘어난다. 여섯 번째, 이런 기분이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. 일곱 번째, 이런 증상들이 매년 같은 계절마다 반복된다.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, 특히 이제 일곱 번째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. 나머지가 하나 이상 맞다면은 전문가분의 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. 선생님 질문 있어요. 질문해보세요. 질문해보세요. 나 지금 혼자 왜 이래? 근데 선생님, 우울증 듣다 보니까 우울증 하면 원래 막 잠도 안 오고 그다음에 막 입맛 없어가지고 살이 쭉쭉 빠지고 이게 우울증 아니에요? 좋은 질문이에요. 근데 이게 계절성 우울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 이 증상들이 이해가 되기 쉬울 건데 그거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. 좀 기다려봐. 지금은 일단 계절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특징부터 콕콕 집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계절마다 돌아옵니다. 해가 좀 짧아지는 가을, 겨울에 생겨서 다시 돌아오는 봄이나 여름에는 좋아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막 에너지가 처져. 대부분의 그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.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.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. 침대나 소파에 한 몸이에요.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.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요. 손뭉치가 이렇게 젖은 것처럼 처져 있어요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그 다음에 뭐가 자꾸 땡겨요. 뭔가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막 입이 심심해요. 특히 단 거, 탄수화물이 자꾸 먹고 싶어. 그런 분들.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여름에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겨울 돼가지고 갑자기 막 10kg 막 이렇게 쪘어요. 내 얘기 아니고. 그 다음에 자도 잠이 와요. 너무 졸려. 피곤해 죽겠어.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. 이거 외에도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일단 여성들에게서 좀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. 그래서 10명 중에 8명, 80%는 여자가 이런 증상이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또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. 30대에서 가장 많다고 해요.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의 시간의 차이가 큰, 우리나라도 여름하고 겨울에 왜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차이가 크잖아요. 그런 고위도 지방일수록 더 이런 증상이 많다고 해요.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쪽일수록 이런 증상이 많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특징적인 게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우울증보다는 우리 조울증 들어보셨나요? 그런 양극성 정동장애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이 좀 더 많다고 합니다.
계절이 지나면은 어차피 좋아지는데 굳이 뭐 진단받고 치료받을 필요 있나요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거를 그냥 두시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더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,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기도 해요. 자, 그러면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?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.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가 해가 짧아진다는 거 얘기가 나왔어요. 우리 가을하고 겨울이 되면은 해가 짧아져요. 해가 짧아지면은 세로토닌,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이 생성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뭘 먹게 되고 단 거,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근데 또 재밌는 게요. 그만큼 밤이 길어지는 거예요. 밤이 길어지면은 반대로 멜라토닌이 더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. 그래서 잠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. 아, 선생님 또 질문 있어요. 아유, 질문해보세요. 왜 가을, 겨울에만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봄하고 여름에도 계절성 우울증이 올 수 있잖아요.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? 되게 예리한데? 맞아요. 그래서 원인을 좀 또 더 막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햇빛, 일조량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변화에서 생긴다는 연구도 있고요. 온도 변화에 시상하부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생긴다는 연구도 있고, 또 뇌의 신경 전달 물질, 신경 해부학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더라라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는 계절에 따라서 이게 생기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막 자꾸 잠이 오고 살이 찐다는 거죠. 아니야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데,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그쵸?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볼게요. 팍팍! 첫 번째는 광치료 방법이에요. 일조량,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. 그래서 우리 해외 직구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은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센 빛을 쬐는 거예요. 이건 세 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는데, 첫 번째는 1만 럭스 이상의 강한 빛을 쬐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30분 이상은 쬐어줄 것. 세 번째는 오전 10시 이전에, 아침 일찍이면 더 좋아요. 그때 쬐어줄 것. 그래서 오전에 일찍 센 빛을 쬐면서 세로토닌 레벨을 높여주고 그다음 멜라토닌 레벨을 조절해주는 게 이것의 원칙인데요. 아주 드물지만 이제 부작용으로는 좀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좀 불안함을 좀 높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아주 드물게 조증, 그러니까 조울증의 그 조증으로 반대로 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서, 사실 좀 안전하게 하려면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하에 해보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. 근데 또 이걸 할 때 뭐 바로 이렇게 얼굴 확 쳐다보고 할 필요는 없고요. 근처에서 막 책을 읽으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치면 굳이 뭐 돈을 내고 뭐 이거를 사가지고 이거 뭐 쬐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두 번째 방법, 햇빛을 쬐면 됩니다. 또 뻔한 얘기 하신다 또. 햇빛 그거 뭐. 들어보세요. 여러분, 아까 1만 럭스가 굉장히 센 빛이라고 했잖아요. 우리 맑은 날 밖에 나간 태양의 빛이 5만 럭스 이상이 된다고요. 엄청나죠. 돈 안 내고 더 센 태양의 빛을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냥 오전에 우리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햇빛을 좀 쬐보세요. 그러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. 거기다가 우리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세로토닌 합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그 비타민 D가 햇빛을 받아야지만 합성이 돼요. 일석이조인 거예요.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햇빛을 쬐보세요. 이게 진짜 좋습니다. 공짜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하는 거야. 왜 또 에이 진짜 이러기 할 거야 또 그럴 거야. 근데 우리 뻔한 게 결국에는 질리더라고요. 질린다고? 진짜 왜 이래? 유산소 운동을 하면 정말 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고요. 엔돌핀이에요.
그래서 아까 좀 재밌는 걸 해야 돼요. 막 재미없는 거를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뭐 저스트 댄스? 뭐 이런 것도 막 재밌게 해도 되고 광고주분들 전 열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땀이 좀 날 정도의 재밌는 무언가를 하는 게 돼요. 뭐 탁구, 배드민턴, 테니스 뭐든 좋습니다.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즐거움도 찾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뇌 활성이 되고 감정의 정화 활동도 일어나고 우울증 예방 얼마나 좋게요? 네 번째는 우울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. 여러분 결국 기본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 몸은 바깥에서 섭취하는 음식들로 재료를 꾸려서 만들어냅니다.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.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나 두부, 바나나에 많다고 해요. 또 오메가3가 많은 그런 연어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.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돼지고기만 계속 먹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 좀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고 아까 또 증상 중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갈망하고 많이 먹는 게 또 증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죠.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. 아까 또 비타민 D 합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족하시다면은 이제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자, 마지막으로는 항우울제입니다. 뭐 또 의사라고 또 마지막 결국 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. 수술이 필요한 질환은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서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줘야 합니다. 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시고 전문의가 항우울제를 좀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짧게나마 드시는 게 좋겠고요. 주의하실 점은 물론 이거는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시겠지만 조울증, 양극성 정동장애의 우울 에피소드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항우울제를 먹었을 때 초반에 좀 더 예민해지거나 기분이 들뜬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변화가 있지는 않는지를 의사와 긴밀하게 상담을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우울증 생각보다 다양하죠. 이번에는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음번에는 뭐 비전형성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.